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넥스턴바이오 단기적 급락 이유 재료 분석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책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호재나 악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최근에 좀 쳐다봤었던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좀 예시를 할 만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서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죠. 참고로 넥스턴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그 정밀 절삭 공구 이런 CNC 선반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뇌를 하다 보니 업체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눈을 돌린 것 같은데, 그래서 연초에 바이오 쪽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만원대 주가가 25,000원대까지 24,000원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였죠.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지수도 좀 좋았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상승을 같이 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5월 6일 날 재료가 하나 나옵니다. 재료가 48분에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가 6일에 미국에 있는 기업 로스비보 테라퓨틱스 지분 50%를 취득을 했다. 그래서 단일 최대주 지위를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이 재료가 확 나온 거죠. 이 미국의 바이오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동사가 여기에 이제 진출을 할 거다라는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2배 이상 많이 3배, 2배, 3배 이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재료가 단기적으로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재나 악재라고 해도 결국에는 주가가 얼마만큼 많이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은 주가가 이전보다 많이 이제 재료빨로 얼마만큼 많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다라고 하면 대래 그 재료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저점 대비했을 때 한 100% 이상 올랐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 부분을 기다렸었던 투자자들이 엄청 많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5월 6일 날 1시 55분부터 차트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확하게 55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물이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19,300원이 시가 부근이었기 때문에 19,300원에서 조금 지지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지지를 못하면서 이제 재료 소멸이다라고 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도세가 한꺼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8,000원, 9,000원도 하회, 8,000원도 하회, 7,000원도 하회, 그리고 종가는 16,900원으로 종가가 16,700원으로 마감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역시나 장 초반에는 이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갭 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료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그 다음날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갭을 떠서 시작을 했지만 그 갭을 메워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매도가 다시 나오면서
하락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이제 저점을 만든 부분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첫 번째는 그 재료에 대한 상승이 얼마만큼 이어졌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재료가 나오고 난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밋밋하게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양호하게 유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업체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반박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 인수한 회사에 대한 값어치가 얼마만큼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또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인데,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미나리 배급사인 판시네마의 부가 판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다 지지부진했었던 흐름을 보였지만 동사는 계속 그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미나리 쪽에 윤여정 배우님이 오스카 조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제 화두였는데, 23일날 이제 오스카상,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스카상 이제 발표하는 날이죠. 근데 오스카상을 이제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생중계를 했다, 생중계를 한다, 이런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23일날 확실하게 윤여정 배우님이 오스카상을 받으니 이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3,000원대 주가가 5,100원, 200원대까지 갔지만 150원까지 갔지만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 역시 1차적으로 보는 게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많이 올랐는지, 역시나 한 50% 이상은 좀 올라간 그런 흐름이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재료성, 이게 눈에 보이는 재료성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 재료가 를 바탕으로 얼마만큼 빨리 많이 올라가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동학개미님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도 재료에 엄청 이제 뉴스에 팔아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기업 입장으로서는 그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그 하나의 이벤트만 목숨을 걸어서 가지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하진 않는데, 원체 시장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부분이 소멸이 되거나 없어지면 주가가 차익 매물로 나오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린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동사도 3,000원대, 2,900원대, 2,800원대 이때 주가로 다시 이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주가가 회귀했고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체 드라마 제작 쪽 관련된 업체들이 나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련된 부분, 호재나 재료에 대한 부분, 이제 악재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만큼 많이 그 재료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해답은 나올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반영이 아직 안 됐는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